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 꼭 눌러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요, 바로 난청인데요. 자, 난청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뭔지 아시죠? 바로 보청기인데요. 근데 난청 중에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리는 분, 바로 그런 난청이 또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또 소아 난청 때 한번 뵀는데요. 네, 그랬었죠. 네, 시청자분들이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홍주입니다. 네, 교수님. 저번에 네. 소아 난청에서는 좀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의 난청 그거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제는 또 되게 나이 드신 장년층을 위한 난청. 네. 바로 그런 노년기의 난청인데 주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왜 그런 주제를 이번에 선택하셨나요? 네, 이전에는 이제 소아에서 했으니까요. 네네. 소아는 아무래도 말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말을 배워야 되는 거고. 네네네.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이미 말을 배우셨기 때문에 네네. 보다 쉽게 이게 인공호흡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네. 모셨습니다. 갈수록 노인성 난청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에 따르면요, 2019년에 난청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42% 늘었다고 합니다. 42만 명. 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저도 나이가 든다고. 장수 시대죠. 예,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 난청 문제, 자그마한 난청인 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들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난청이 생기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초래합니까? 네, 일단 난청이 생기면 말을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난청이 심하게 되면 네네. 치매도 많이 온다는 그러니까요. 보고가 아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소개했는데 난청 기회 문제인데 이 치매는 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상관관계 있나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과거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잘 이제 많이 관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네네. 많은 이 치매와 난청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제 네네. 2017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요. 네네. 이 난청이 치매에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난청이고, 난청을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9%의 이제 예방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네네. 흡연, 고혈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한 5%, 2%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난청이 제일 심각하다. 굉장히 높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우와. 네, 다음 세상에. 보시면은 네네. 이제 나이별로 그러면 이제 난청이 심하면 아무래도 좀 치매가 더 잘 올 것 같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논문에 의하면은 약간 마일드한, 그러니까 약간의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오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5배까지 오릅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한 10년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난청이 있을 때 당장 막 내가 지금 치매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5년,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더 정상에 비해서 더 올라간다는 갑자기 제가 것이죠. 떨립니다. 제가 좀 요즘 귀가 안 들리는데 이게 바로 이 치매랑 연관된다니까 정말 걱정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괜찮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10년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 네네. 슬라이드에 잠깐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연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러네요. 연구가 있고요. 네네네. 저희 병원에서 네네. 이제 난청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있을지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가 난청이 보통은 이제 치매를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제 뇌가 위축되는 게 이제 치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난청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언어 듣는 중추나 언어 이해하는 데나 우리가 네네. 입 쪽이나 이런 말을 하는 이 목 쪽에 있는 이런 근육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의 피질이 쪼그라든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움직임이 덜하니까 사실 우리가 치매 예방 위해서 끔을 많이 씹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입주의 운동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 강화를 시키면 네. 바로 뇌 또 활동도 연관된다고 했는데 난청이 생기면 이런 운동들
언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감소가 되는군요. 아마도 못 들으니까 말을 잘 못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대뇌에서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위축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 이해가 것이죠. 네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난청 때문에 치매까지 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네네네.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이 인지 기능의 그 여유가 줄어드는데 잘 말을 못 알아듣게 되면 그걸 알아들으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밤새도록 뭐 그럴게요.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정신이 멍하면 누가 뭐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은 에너지 거죠. 소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청이 되면 뇌에다 축소가 되고 네네. 또 사회의 격리가 되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보청기나 인공화후 수술이죠. 그러니까 보청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는 적당히 난청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보고가 되어 있진 않지만 네네. 보청기를 사용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인지 기능도 나빠지는 게 감소가 되는 그런 많은 보고가 있고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적당히 못 드시는 분들은 보청기로 충분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보청기를 껴서 아무리 소리를 증폭을 해도 소리는 적당히 듣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중에.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인공화후를 수술을 통해서 전기로 직접 전극을 귀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전기로 직접 듣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경 역할을 하는 인공와우를 네, 그렇죠. 갖다가 이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인공화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잠깐 예를 하나 제가 네네. 한번 드려서 네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제 외래에 한 53세 남자 환자께서 양측이 이제 갑자기 안 들리셔서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오른쪽이 돌발성 난청으로 이미 못 들으신 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왼쪽으로만 이제 사신 거죠. 왼쪽으로만 사시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이 왼쪽이 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생긴 것이죠. 이게 시차를 한 3년을 두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도 못 듣게 되시니까 네네. 이제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에는 이제 3년 전에 나빴던 그쪽부터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제 수술은 이제 인공화후 수술은 귀 뒤에 조그맣게 이제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안에 기계를 넣고 이제 전극을 귀 와우 안에다 삽입을 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이 와우를 켜거든요. 네네.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이 와우를 켠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네네. 그걸 켜자마자 이분은 꽤 많이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 3년 전까지 잘 들으시던 분이라서요. 네네. 그래서 수술을 일주일에 네네. 말을 하는 거는 거의 다 잘 알아들으시면서 거의 말을 하는 거의 한 76%를 알게 되고요. 네네. 한 5달 지난 다음에는 거의 한 90% 정도까지 말을 알아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하나도 못 알아듣었던 분인데. 그렇습니까? 그 교수님, 저 예전에 소아 난청 우리가 그때 찍었을 때는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성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늦게 나중에 수술하면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소아 난청처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네네. 시점이 있습니까? 네. 이제 마찬가지로 소아에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른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이제 청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네네. 도움이 안 되신다면 네네.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셔야지 결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도대체 이제 내가 지금 수술을 하면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요즘 같은 거 피부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내가 수술 전후를 갖다가 미리 수술하지 맞아요. 않고도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참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한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네네. 이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한테 수술하시면은 듣는 건 잘 듣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렇게 소리는 잘 듣는데 알아듣는 능력이 좀 차이가 못 네네. 들으실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러면 내가 그 20% 안에 드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일 그러면 이제 궁금한데. 제가 네.
그건 해봐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제 저도 그게 답답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교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한 1년쯤 됐죠. 아, 진짜요? 네. 그게 어떤 겁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보니까 좀 수술하기 전에는 거의 다 못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하시게 되면 거의 100% 환자분이 소리는 다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리는 다 잘 듣는 거죠. 그 소리가 실제 소리가 똑같은 겁니까? 기계음이? 다르죠. 다른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 잘 듣지만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지만 한국말처럼 안 보이는 그런 소리. 한국말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 말을 알아듣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사실은. 네. 아니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소리 크게 하면 들리는 거고 인공화도 이렇게 소리가 어쨌든 들리게 하는 거니까 똑같은 한국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말이지만 좀 약간 다른 음이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수술하신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한쪽은 잘 들으시고 한쪽은 못 듣는 분도 수술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보죠.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이제 뭐 병풍 밖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다. 아니면은 뭐 스타워즈의 그 다스베이더처럼 이제 기계의 음처럼 단조롭게 들린다. 뭐 이제 다양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안 좋으신 분은 얘기했지만 거의 어른들은 다 잘 듣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 10% 정도가 못 듣시는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예측하려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가 항상 문제고요. 그분들이 왜 못 듣는지를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의 교수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기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도 굉장히 이분이 어떻게 잘 들을지를 대부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원인 인자를 잘 봤더니 전농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 듣게 되면 완전히 못 듣게 된 걸 전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못 듣게 된 다음에 너무 오래 지나면은 좀 떨어진다. 성적이. 그러니까 나쁘진 않지만 떨어진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젊을 때 수술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못 듣더라도 보청기를 열심히 껴서 소리를 계속 귀에다가 주입을 시켜줘서 뇌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받아서 이 청각 중추가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오셔서 이제 검사 이것저것 몇 가지만 하시면 환자분은 이제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는 걸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양쪽 하는 거하고 한쪽 하는 차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귀도 두 개고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눈을 한쪽을 가리고 있는 거하고 이걸 해보시면 이제 쉽게 입체감이 딱 보이는 차이인데 이제 눈을 한쪽을 가리면요 어느 게 더 앞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겹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귀에서는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입체감을 느끼거든요. 귀에도 입체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정상이니까 모르죠. 정상이니까 모르는데 한쪽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 못 들으신 분은 소리가 이쪽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입체감이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빵 하고 나오면 소리를 나한테 경적을 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오른쪽에서만 차가 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차가 이쪽에서 와도.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죠. 소리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쪽이 못 듣게 되면 당연히 이쪽을 못 들으니까 답답한 게 있으니까 이쪽 소리는 못 듣고 여기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양쪽 귀가 있어야지 이 조용한 데서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비교를 해서 여기가 이거는 잡소리고 이거는 아니고 이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듣기 때문에 한쪽만 듣게 되면 시끄러운 데서는 잘 못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행히 정부에서 이 반대쪽 이쪽에도 한 5분의 1 정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을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정부에서 도움은 되지만 여전히 이제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인공 보청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인공화도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뭐 선택기로 뭐 좀 팁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MRI를 찍을 수 있게 될 정도로 이제 기계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MRI가 되는 기계를 요즘은 사용을 하고요. 네네. 이제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회사별로 또 전극의 모양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극이 얇고 가늘고 이렇게 굽어서 이제 와우에 잘 이제 자극을 할 수 있을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또 남아있는 청력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서 어느 기계가 좀 더 유리하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네네. 네, 저기 이제 이 양쪽 이 와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한쪽밖에 안 해주니까 이제 네네. 다른 한쪽은 이제 본인의 의해서 의사가 결정이 돼야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양쪽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살 이내의 경우는 양쪽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거의 다 해주고요. 20살 미만입니다. 미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한쪽만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한쪽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 좀 경제가 약간 여유가 되면서 마저 한쪽까지 해준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기 싫어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두 번째 인공와우 수술은 상당히 늦게까지 해도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하면 네네. 이게 들리기는 잘 들리는데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3살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이 수술 후 결과가 듣는 건 똑같은데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한쪽 수술한 이 아이들한테는 제가 정말 부모님들에게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쪽을 수술해서 잘 듣고 있는 애는 이쪽 수술을 빨리 하면 정말 같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따뜻한 말 고맙습니다. 이 부모분들 한번 좀 한쪽 귀만 하신 분들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참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소아난청 또 얘기하시는데 또 노인들 난청으로 돌아가서 네. 자, 난청을 또 좀 예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나이가 들면 또 난청 생기기 마련이지만 자, 예방하기 위한 팁 좀 몇 가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난청을 예방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소리를 안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큰 소리란 상당히 큰 소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어폰을 껴서 노래를 굉장히 크게 듣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버스 안에가 굉장히 시끄럽죠. 지하철 안에 굉장히 그렇죠. 일단 기본이 시끄럽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 그 시끄러운 거에서 더 크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적당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노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소음을 이제 줄일 수 없죠. 전철 소음을 줄이라고요? 지하철 소음을? 그래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예. 하는 헤드폰이 있거든요. 그 효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주변에 노이즈를 다운을 시키면 내가 듣는 소리가 작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음악을 들으시거나 길에서 다니시면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담배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흡연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괜찮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담배도 그죠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 5%인가? 그래서 이제 뭐 치매 자체도 나쁘지만 귀 자체도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가 되고 일단 한번 손상이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항상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인공 와우에 대한 수술 방법, 그다음에 노인성 난청의 또 예방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한쪽보다는 좀 양쪽으로 수술하는 것이 요즘 좀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눈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면 양쪽 눈을 사용하듯이 귀도 마찬가지로 양쪽 귀를 사용해야지만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또 지원이 좀 절실하죠. 그러려면 우리 어르신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환자분들도 맞습니다. 좀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난청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참 좋은데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난청인들 용기 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